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여야가 각종 토론회를 통해 경선 열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먼저 4명의 경선 후보가 뛰고 있는 국민의힘 2차 맞수 토론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자, 이재용 기자 어서 오시죠. 자,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에서는 2차 맞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경제가 주된 내용이었다고요? 네, 2차는 서울시 경제를 중심으로 남남과 여야 후보 간의 대결이 이어졌는데요. 네. 일단 2차 토론회 일부는 오신환과 오세훈 후보 간의 대결로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반반 아파트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환매 조건부 아파트를 반값에 3만 가구 공급하는 오신환 후보의 정책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년 기본법에선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선 기준에 따라 오세훈 후보는 서울의 청년 수가 200만 명이 넘는데 3만 가구를 공급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예. 오신환 후보는 서울시가 가구당 중위소득 50% 내에서 그리고 3억 원을 기준으로 세운 걸 준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3만 가구는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택지 부지에서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을 빼고 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책의 실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해당 부지가 캠프킴 부지와 태릉 골프장 등과 같은 국유지인데 부지 확보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지 확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아마 반값 아파트 공급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는데요. 오신환 후보는 공공임대와 민간 분양 사이에 예컨대 반반 아파트와 같은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예. 재개발, 재건축 공공기업은의 지분 적립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오신환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발표한 서울 3대축 경제 공약이 지난 2018년부터 내년까지 1조 9천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기존 사업의 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마포의 핀테크 사업은 VR과 AR로 바꾸는 등 기존 사업의 구성을 뒤죽박죽 해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꼭 특정 사업이 어느 지역에서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약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었다며 서울에서만큼은 산업 규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성 후보들의 맞대결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분은 조은희와 나경원 후보 간의 맞대결이었는데요. 네. 나경원 후보는 앞으로 2년간 자영업자들에게 분기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조은희 후보의 공약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정도의 지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냐는 겁니다. 조은희 후보는 영업 제한에 따른 보상은 정부가 하고 거기에 더해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은희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숨통 투입론 등 자신의 공약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며 섬세함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또 전체 공약을 살펴보면 최소 15조에서 17조 원의 정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조은희 후보가 지난 오세훈 후보와의 토론과는 사뭇 다르다며 1대 3인 것 같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순세기 잉여금을 비롯해서 서울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집어넣으면 15배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한편 맞수 토론 이후엔 1000명의 시민평가단이 ARS로 토론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 토론의 승자가 결정되는데요. 이번 2차 맞수 토론에선 지난 1차에 이어서 오세훈과 나경원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맞수 토론은 한 번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3차 맞수 토론은요. 2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네. 1, 2차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옳은소리에서 생중계됩니다. 이와 동시에 SBS에서도 중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맞수 토론 이후엔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의 합동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온라인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네,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사회와 풀뿌리 활동가 100인이 발굴한 정책 11개 분야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네.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는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교육과 돌봄, 환경과 장애인 정책에 대해 후보들이 견해를 밝히는 기회였는데요. 먼저 탄소 중립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탄소 중립은 21분 도시 서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도보로 21분 안에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다면
자동차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후보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2030년 퇴출과 수소 전기차로 서울을 변화시키겠다며 아리수 물병부터 친환경 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교육의 강남북 격차 해소가 우선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는데 박 후보는 21분 거리 안에 모든 인프라 시설이 갖춰진 컴팩트 도시 서울로, 우 후보는 강북에서도 좋은 대학에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선 두 후보의 장애인 정책도 나왔는데 박 후보는 탈시설화를 통해서 자택에서 치료를 받거나 헬스타운에서 종합적인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후보는 장애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자립이라며 자립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는 합동 연설회 형식의 경선 대회에서 이 두 후보가 맞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선 대회에서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다음 달 1일에 예정된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경선 투표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당원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우 후보는 가장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을 대변하는 공약으로 승부하는 우상호가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 후보는 매일매일 혁신의 정신이 민주당의 정신이라며 민주당의 방침과 시장의 정책 목표가 다르지 않다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공세도 이어졌는데요. 우 후보는 박 후보의 수직정원 도시 공약에 대해 오세훈 전 시장의 랜드마크인 샛빛 둥둥섬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예. 박 후보는 친환경 도시의 대안이 수직 정원이라며 정책 홍보로 맞받아쳤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토론이 이어지는데 이 막판 경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